자, 데이바이데이 쉬운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영소목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소목 김양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네. AI 프로그램을 자기가 쓴다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구약학 원래 전공이거든요. 네.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네. 여수와서 강의안을 준비하는데 네. 신학교에서 강의할 거 이걸 이제 뭐 자료를 만들려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AI 보고 핵심 키워드 탁탁 주고 내용 넣어주고 네. 강의안을 만들어줘 이러니까 그 뭐 PPT 이런 거 있잖아요. 네. 10분 만에 딱 만들어냈다는 거죠. 아, 그 GPT 같은 애가? 네네. 와.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챗 GPT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검색해보면 AI 관련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오늘 갖고 오신 영화가 AI 관련된. 약간 그런 예. 내용인데요. 네. 자, 앤서니 또 조 루소 형제가 만든 신작인데요. 네. 그 일렉트릭 스테이트 이런 영화입니다. 크리스 프렛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 존 키츠 역을 맡았는데 네. 그 마블 영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오, 네네네. 거기 주인공 맡았던 바로 그 배우입니다. 근데 일렉트릭 스테이트 요거는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일단 로봇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멀지 않은 미래 이제 인류는 로봇을 많이 만들었죠. 예. 또 로봇들이 또 일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인간과 함께 이제 살아가죠. 네. 뭐 청소 로봇 또는 뭐 애와 놀아주는 로봇, 요리해주는 로봇 예. 이렇게 로봇들이 인간 대신 거의 모든 일을 하는데 자 그런데 어느 날 로봇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일 못하겠다. 왜 우리만 일해야 되나 이러면서 로봇권을 내세운 거죠. 인권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야. 이제 당황한 인류가 이 로봇과의 전쟁을 선포하는데요. 네. 어떻게든 해서 뭐 로봇을 제압을 해요. 그리고 이 패전병 로봇이라 해야 될까요? 네. 얘네들을 인간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거기에 다 몰아넣는데요. 그것이 이제 일렉트릭 스테이트입니다. 아,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네네. 아. 야, 근데 뭐 이렇게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던 로봇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옛날에 뭐 나왔던 영화 비슷한 그렇죠. 것 같기도 많이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일렉트릭 스테이트가 그럼 로봇 감옥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랄까 테드라는 이제 이 과학자가 또 나오는데요. 네. 인간이 이제 또 로봇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절대 복종한 로봇을 다시 또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AI 같은 것은 전에 로봇은 거의 다 있었잖아요. 네. 요건 빼고 네. 몸체만 만든 거죠. 대신 인간이 조정실에서 마스크를 쓰면 연동이 되도록 이런 걸 다시 만들었는데 로봇 자체는 이제 브레인이 없는 거죠. 인간 두뇌와 연결돼야 이제 움직이는 시스템인데 네. 자 테드라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해요. 네. 로봇들 필요하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비밀, 음모 이런 게 또 있죠. 이런 게 있어야 영화가 재밌죠. 네네. 그렇죠. 저 또 한 명의 주인공은 이제 여학생인데요. 예. 미셸 그린이라는 친구인데 네. 로봇과 그 전쟁이 있을 때 가족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 혼자 남았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남동생이 있었는데 얘도 이제 행방불명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남동생 크리스 그린은 정말 100년에 한 명 나올 법할 수 있는 천재적인 아이였어요. 아. 10대 때 이미 엄청난 수학 대학의 교수님이 문제 낸 것도 다 풀어내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이제 살았는지 죽은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네. 미셸이 동생을 막 찾아다녀요. 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존 키츠, 크리스 프렛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게 일렉트릭 스테이트 즉 로봇들이 감금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야,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 존 키츠라는 사람도 뭔가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존 키츠는 로봇과 전쟁할 때 그 참전했던 특수부대 군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쟁 때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로봇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죽이는 것을 이제 보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환멸을 느끼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몰래
자기 비서이자 뭐 친구인 이제 귀여운 로봇 요거를 함께 숨겨가지고 일렉트릭 스테이트에 안 보내고 집에 몰래 숨겨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미셸과 만났고 일렉트릭 스테이트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또 놀라운 인물을 만나게 되죠. 야, 이 일렉트릭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전장에서 진 로봇들이 감금돼 있는데 이런 곳에서 만난 인물이라 어떤 인물이에요? 요 인물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예.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스포일러가 안 되니까. 그렇죠. 자, 클라크 박사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아까 테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의 로봇 관련 연구원이었어요. 하지만 테드가 하는 일이 거대한 음모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세계를 제패하려는 이런 걸 알게 되고 스스로 이제 일렉트릭 스테이트로 숨어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클라크 박사는 이제 미셸의 남동생 행방불명됐다고 했잖아요. 천재적인 소년 크리스 이 아이의 행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더 가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포일러니까. 네. 그러면 목사님이 이 영화를 선정하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실제로 지금 로봇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개발되고 발표되는 로봇들 보면 상당히 지적이고 행동도 상당히 자연스럽죠. 그쵸. 실제 요리도 하고 농구 시합도 하고 심지어 전투 능력까지 갖춘 로봇들이 지금 개발되었거든요. 또 로봇의 몸체에 AI 즉 인공지능을 탑재하면 거의 뭐 인간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영화처럼 우리도 로봇과 함께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또 이 로봇 기술은 누가 통제해야 되는가? 로봇 기술을 어떤 분야에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논의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영화처럼 특정 세력의 통제에 들어가고 악용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미 한 50년 전에 그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60년대, 70년대에 미국이나 소련이나 과거에 냉전 시대 때 로켓을 엄청나게 개발했잖아요. 그 로켓 기술이 개발하고 이제 소련이 스푸트니코를 쏘아 올리니까 미국도 이제 아폴로 해가지고 이제 우주선을 띄워 올리는 이 경쟁이 치열했는데 문제는 칼 세이건이 보니까 이 로켓 기술을 가지고 우주라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앞에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핵미사일을 더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뭐 쿠바 미사일 위기도 있었고 핵탄두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칼 세이건은 인류가 이 기술을 가지고 좋은 것에 쓰는 것보다는 서로 죽이고 하는 이 살상 무기를 만드는데 더 열심을 내더라. 그래서 이건 심각한 경고를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최근에 그 유발 하라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잖아요. 역사학자이자 이제 미래학자죠. 인류가 이제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술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기술이라는 것은 독점 세력이 장악하게 되고 일부 특권층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이제 돈벌이에 집중할 것이다. 이미 경고했는데요.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뭐 기술, 인공지능, 로봇, 유전자 공학 이런 것에 대해서 신학적 토론이 좀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뭐 칭의론, 뭐 성화론 여기에 많이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고요. 이런 기술 사용에 대한 신학적 어떤 함의, 또 지침, 또 윤리적 어떤 경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화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서목 김영애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